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70세에 깨달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소중한 깨달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70을 넘기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젊은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인생의 선배가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20대엔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30대엔 더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줄 알았습니다. 40대엔 성공해야만 행복할 줄 알았고 50대엔 자식들 잘 되면 내 인생도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첫 번째, 돈에 대한 착각. 젊은 시절 저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벌면, 더 큰 집에 살면,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벌어둔 돈보다 그때 놓쳤던 가족과의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성공에 대한 착각. 우리 세대는 성공에 목말랐습니다. 출세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70이 되어 뒤돌아보니 진짜 성공한 사람은 따로 있더군요. 직위가 높았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알았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산 거더라고요. 세 번째, 완벽함에 대한 착각. 저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남편,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시도를 못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불완전해도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아니,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고 따뜻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 비교하지 않을 때 오는 평화. 70세에 깨달은 첫 번째 행복의 비밀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아직도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친구는 자식들이 매주 안부를 묻는데 내 자식은 명절에나 연락해요. 동갑내기 친구는 아직도 정정한데 나는 벌써 여러 가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괜히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비교라는 건 참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해요. 그 사람의 속사정은 모른 채로 말이에요.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 할아버지도 사실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나가는 건지도 몰라요.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는 그 친구도 실은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은 면이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보다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평생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몸이 조금 불편해도 아직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내가 큰 성공을 못했어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부족함만 보였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감사함이 보이더라고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제가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자랑을 들을 때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그러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둘째, 내가 가진 것들을 매일 하나씩 감사하며 세어보기. 건강, 가족, 집, 친구. 세다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셋째, 과거의 나와만 비교하기. 10년 전의 나, 1년 전의 나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비교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깨달음, 마음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 두 번째 깨달음은 마음의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의 건강만 생각했어요. 운동하고 영양 챙기고 병원 검진 받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요.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 우울, 불안, 원망. 이런 감정들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우울하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하루가 감사로 가득해요.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럴 때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요.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작은 취미 갖기.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산책하기, 라디오 듣기, 화분 가꾸기. 이런 작은 일상이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넷째, 감사 표현하기.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표현하는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듣는 상대도 행복해집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독소를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음의 독소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다. 놓아주자. 남을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세 번째 깨달음, 내려놓음에서 오는 자유. 세 번째 깨달음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70년을 살다 보니 참 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왔더라고요.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도 많았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쓰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이런 이유로 버리지 못한 것들이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많을수록 집안이 답답해져요. 청소도 힘들고 찾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고장나서 수리비가 더 비싼 것, 추억만 있고 실용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했어요. 신기하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물건의 짐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후회라는 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나요? 오히려 현재를 망칠 뿐이에요. 원망이라는 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미움, 원망. 이런 감정들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라는 짐,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인정받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욕심들도 결국엔 나를 괴롭히는 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후회 내려놓기.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나로서는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후회보다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원망 내려놓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이해가 되었어요. 욕심 내려놓기.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바라면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욕심보다는 감사가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후회를 내려놓으니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망을 내려놓으니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을 여유가 생겼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지금 가진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 자유 말이에요. 네 번째 깨달음, 행복은 아주 작은 데 있다. 마지막 깨달음은 진짜 행복은 아주 작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행복을 멀리서 찾았어요.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돈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아이들 장가가면 행복할 거야. 항상 뭐뭐하면 행복할 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뭐뭐하면은 계속 바뀌고 행복은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런데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이미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아침의 행복.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신문을 읽으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관계의 행복.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기는 순간, 오랜 친구와 전화로 안부를 묻는 시간, 아내와 함께 조용히 TV를 보는 저녁.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보물이었습니다. 자연의 행복.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만나는 길고양이, 아파트 화단에 피어난 작은 꽃,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며 느끼는 잔잔한 기쁨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행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행복은 얻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였어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였어요.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깨어났구나 하며 감사해하기.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기.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둘러보며 예쁜 것, 신기한 것 찾아보기.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뻤던 순간 떠올리기. 이런 작은 연습들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내가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고마워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은 전염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행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행복하면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조금 더 행복해져요. 이렇게 생각하니 행복해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행복의 비밀들을 나눠드렸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오는 평화, 마음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 내려놓음에서 오는 자유, 그리고 행복은 아주 작은 데 있다는 것. 이 모든 깨달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지금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해요. 오늘 이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말이에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얻은 이런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행복이 될 테니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